여러분, 수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 냈는데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알리르무 위반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것은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큰 분쟁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이슈, 바로 계약 전 알리르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요, 알리르무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위 내시경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위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내에 재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5년 내 수술로 보는 건가요? 알러지약 30일을 치료가 아닌 상비약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방광염 외래 4회, 처방 18일을 받았는데 고지 대상인가요? 등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르무는요, 저희 팀장님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계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알리르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드디어 알리르무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알리르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 병력을 체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주일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내 병원 간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가입할 때 보험사가 알아서 병력을 체크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병력은요, 소비자가 체크해서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한 이력은 확인 가능하지만요, 청구하지 않은 병력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5년치 병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이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검색이 되는데요. 내 진료정보 열람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로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진료정보 조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험 종별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온 등을 클릭하고요. 상병 항목과 민감 상병 표시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상 기간의 5년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5년치 정보가 모두 조회됩니다. 해당 자료에는요,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하거나 치료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까 앞서서 보험 종별에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고 한 번 더 조회해서 자동차 보험이랑 건강보험을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질병에서는 내가 먹는 약의 이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내가 먹는 약의 종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진료 정보는 최근 5년치를 검색할 수 있고요. 투약 이력은 최근 1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력 확인을 했다면 알리르무를 확인해 봐야겠죠? 알리르무가 뭘 뜻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알리르무란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입 여부, 보험료, 보장 범위 등을 결정하거든요. 간혹 고객님들은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소비자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요, 원한다면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결정을 하고 가입을 승인해 주는 것은 온전히 보험사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건강체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설계사도 알리르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청약서에 기재된 문구만 보고 고객이나 설계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병력을 모두 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질문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체의 알리르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3개월 이내 병력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1번 질병 확정 진단, 2번 질병 의심 소견, 3번 치료, 4번, 2번
5번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6번 투약입니다. 3개월 이내 병력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의사선생님 얼굴을 보고 왔으면 그냥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기도 고지해야 되나요? 두드러기 때문에 간 것도 고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모두 고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모두 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모두 질병에 포함이 되니까요. 위에 6개 항목은 모두 1번 질병 확정 진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무슨 병일 것 같네요. 진단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를 진단받고 약을 받는다든지 폐렴을 진단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의 진단 확정이 돼야지 치료나 입원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내 병력에서 많이 누락되는 게 투약입니다. A씨는 속이 안 좋아서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것 같다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A씨는 약을 먹기 싫어서 처방전만 받고 약을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투약이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이내 처방전이 내 이름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고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질병의심소견에서는 고지 대상이 아닌데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이 해당되는데요. 건강검진 결과서를 확인했는데 검사 결과에 의심이라고 체크되어 있다면요, 질병의심소견으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내에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니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요, 의심소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약 3개월 이내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의심소견이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요, 투약이나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고요, 3개월을 기다렸다가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3개월 이내의 병력을 묻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해당 약품을 상시 복용했다면 당연히 고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해당 질문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라는 문구가 없는데요. 진통제를 복용했냐고 물어봅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매한 것도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약물들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3개월 내내 매일 두통이 있어서 고혈압 약처럼 매일 하나씩 꼬박꼬박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 경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는 설계사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요. 고객님들도 가장 헷갈려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이라는 질문 때문에요, 1회만 검사를 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숨을 쉬기 힘들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진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이건 검사에 해당이 되니까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모든 검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추가검사, 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해서 동일한 검사를 또 하거나요, 이 검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요,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장용종이 발견됐고요. 대장용종을 제거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내시경 검사를 했고, 내시경 검사에서는 어떤 조직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시행했죠. 이렇게 두 번의 검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하신다면 최근 1년 내 같은 질병으로 2번 이상 검사했다면 고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위용종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재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조직검사는 5년 이내 수술이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1년 이내 재검사에는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검사는 내시경 검사, 두 번째 검사는 조직검사를 했죠. 그러니 우리는 2개의 검사를 했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재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조직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표준체로 부담보 5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5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서 이상 없음을 증명한다면 부담보 5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줄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당되신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검사를 2번 했다면 첫 번째 검사 기준 1년인가요? 두 번째 검사 기준 1년인가요? 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보험 가입하기 전 1년 1개월 전에 목이 부어서 병원을 갔다가
갑상선 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1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검사는 보험 가입하기 전 1년 1개월 전이니까 1년 이내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검사만 1년 이내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고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라고 했잖아요. 추가 검사, 재검사란 두 번째 시행한 검사를 말하니까요. 두 번째 받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안 지났다면 고지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1년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A씨는 오른쪽 유방에 작은 혹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크기의 변화도 없고 모양의 변화도 없어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를 하셨다면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고지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하라고 한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청구 시기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년 이내의 치료력입니다. 너무 긴 이력이죠. 기억이 안 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2번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3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번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체크하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개월 이내 병력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지만요. 수술이나 입원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고지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대장 용종은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라식, 라섹, 티눈 수술, 치근 활텍술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수술이야. 그냥 시술 받은 건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보험에서는 모두 수술로 봅니다. 어떤 게 수술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에는요. 내가 이걸 받아서요. A에서 B로 바뀐다면요. 수술로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술 역시 수술에 해당하니까요. 고지하셔야 하고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리송합니다. 청약서에는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는 일수를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을 7일 이상 통원했는데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다녔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7번 이상 병원을 갔을 때만 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란 기간이 얼만큼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은 모두 합산하셔서 7회 이상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약은 실제 구입하지 않았어도 처방전을 받았다면 포함이고요. 같은 질병으로 투약한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감기일 것 같습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걸렸던 감기가 올해 또 걸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험사에서도 감기는 고지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최근에 갔다 온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감기로 갔지만 질병 코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식, 코인두염, 만성비염, 폐렴 같은 걸로 말이죠. 해당 질병은 감기와 다릅니다. 만약 이런 코드가 나왔다면요. 5년 이내 7번 이상 통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체크하셔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병으로 5년 이내 몇 번을 갔는지 며칠을 투약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5년을 물어봅니다.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것을 물어보는데요. 이 10대 질병은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를 물어봅니다. 중대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대질병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고지해야겠죠. 여기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소견으로 예방차 20일을 투약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 병력에도 안 걸리고 30일 이상 투약에도 안 걸리니까 고지 안 해도 가입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시, 투약 시 모두 고지 대상입니다. 결국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이 아니어도요. 고혈압, 당뇨로 약을 투약했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뇌, 심장, 수술은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암은 표준체 혹은 유병자 할인형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할인형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은 할인형이라고 해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과 10년 내 중대질병을 물어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른 고지 내용은 동일하고요. 입원 수술이랑 중대질병만 10년까지 더 길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를 길게 물어보는 대신 보험료도 할인이 되고요. 5년 초과 10년 내 수술이 있어서 할인형에 가입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외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대장용종, 라식 수술 등 비교적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의 경우 수술이나 입원이 있어도 할인형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설계사에게 문의하셔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강체 상품은 315 상품이라고 합니다. 할인형의 경우에는 3텐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3개월 이내 병력,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5년 혹은 10년 내에 병력을 물어보는 상품인데요. 건강제 상품과 할인형 상품은 지금까지 알리룸 꼼꼼하게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 가입하셔도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없겠죠. 다음은 유병자 상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상품은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알리루무가 표준체와 비교해서 간편해서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표준체와 질문도 다릅니다. 유병자 상품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입원 필요 소견. 두 번째, 수술 필요 소견. 세 번째,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 네 번째, 질병 의심 소견. 다섯 번째, 질병 확정 진단입니다. 질병 확정 진단의 경우 24년도 4월부터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름이 간편보험이잖아요. 간편하게 가입을 해야 간편보험인데 해당 문구 때문에 전혀 간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당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입원 필요 소견과 수술 필요 소견입니다. A씨는 눈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려면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헷갈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해당이 됩니다. 청약서에 보면 필요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권유잖아요. 그러니 고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권유한 것은요, 대부분의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듯이 말한 것이라고 해도요, 수술과 입원에 권유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검사, 재검사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검사나 다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증에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병자 상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해당 질병은 병원을 가면 피검사나 혈압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건 갈 때마다 꾸준하게 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요, 내원을 했는데 평소와 달라서 또 검사를 했거나 증상이 악화돼서 약이 변경됐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즉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약도 동일하게 먹는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바로 필요 소견입니다. 의사가 재검사를 해보자고 했지만요,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은요, 필요 소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봅시다 라고 했다면 알리룸에 해당이 됩니다. 유병자 상품의 경우는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질병 확정 진단은 3개로 분류가 됩니다. 통원 치료는 완치 또는 최초 3개월 전 진단을 받고 진료 중인데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지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케이스가 나오겠죠. 3개월 이내 진단되었지만 치료가 끝난 건데요.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감기에 걸렸지만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 3개월 전에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약을 먹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최초 3개월 전에 진단을 받고 진료 중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 이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진단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면 최소 3개월은 약을 드셔야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입원 또는 수술의 경우 얼마나 입원했는지 또 어떤 걸로 수술했는지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거나 거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입원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퇴원을 했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원 중에는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죠. 통원 그 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개월 내 진단돼서 투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연히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되니까요. 3개월은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유병자 상품의 경우에는요. 3개월 이내 진단됐지만 완치가 된 경우 혹은 3개월 이전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묻는데요. 입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내가 한 게요. 끝에 술이라고 들어간다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5년을 물어봅니다. 5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간경화, 심장판막증으로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요.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진단돼서 치료가 끝났다면 당연히 5년이 지났으니까 고지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5년 전에 뇌졸중 치료가 끝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려고 통원을 하고 있다면요. 고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을 물어봤죠. 검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5년이 지나고 입원 수술이 없으시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병자 상품도요. 추가로 10년을 물어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병력은 동일하고요. 입원 수술을 5년에서 10년까지 더 길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할인이 되고요. 지금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영상을 보시고 나는 고지 안 한 내용이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보험은 어떻게 하지? 걱정되실 텐데요.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은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리르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고지하지 않은 질병이요. 청구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혈압 관련 병력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고혈압과 교통사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사례로요. B씨는 고혈압 관련 병력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후 2년 이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 심장 관련 질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입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지하지 못한 질병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사례, 인과관계가 있는 케이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청구한 시점이 보험을 가입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만 지나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으니까 고지하지 않았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닙니다. 이 또한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병한 원인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 치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계사도 어려워하고 고객은 더 헷갈려하는 알리루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알리루무는 보험사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에 해당된다면 고지해주세요. 이 부분이 애매해서 물어본 건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병력 체크하는 방법부터 애매한 부분까지 다 정리해 봤으니까요. 보험 가입하실 때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